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정우 열풍이 완전 난리잖아요. 뭐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이치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열풍인데다가, 그리고 또 일본 선수에서는 또 오타니가 워낙 또 유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정우 선수가 지금 열풍인 김에 그 일본 야구의 강점이라든지 일본 야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한국 야구랑은 어떤 뭐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일본 야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저기 멀리 일단 이와테현의 하나마키시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나라에 왜 그 광주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서재은, 김병현, 최희섭까지, 무슨 한국에서 고등학교 한 군데서 이렇게 3명이나 나오냐 이래서 되게. 그 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도 최다 배출 고교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일고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그 일본의 광주일고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원래 일본인들한테 하나마키시 이러면 보통은 그 미야자와 겐지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거 설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하철도 999의 모델이 됐던. 예, 실제로 여기 가면은 이제 돌로 싼 이렇게 철로가 있는데 밤에 이제 기차가 싹 지나가는 걸 보면 우주를 이제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착안을 한 그 이제 미야자 켄지의 그 문학가이자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고향이 여기. 그리고 또 이제 왕코 소바라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뚜껑 덮을 때까지 소바를 조금씩 계속 무제한으로 주는, 100그릇 넘게 먹으면 이제 상패 같은 것도 주는데, 아니면 이제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미야자와 켄지도 되게 사랑한 온천인데, 그 일본에서 가장 깊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나마리 온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니 우리 보통 온천은 가면 이렇게 앉아서 온천을 하잖아요. 원래는 온천은 서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원형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깊이가 지금 사진 보신 건 1m 10cm인데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그동안에 하나마키 이러면 일단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일본인들한테 이 동네면 이제 미야자와 겐지, 왕코소바, 아니면 나마리 온천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오타니의 마을. 아, 오타니가 여기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타니가 여기 출신인데, 오타니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차역에서 이제 내리잖아요. 역 안에 전시관이 원래는 온천이 유명한 데다 보니까 온천 마을처럼 딱 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냐면 야구의 전당 같은 게 있는데, 입구에 당연히 이제 오타니 있고요. 근데 오타니만 있는 게 아니라 오타니의 2년 선배인 그 기쿠치 유세라고 저기 LA 에인절스에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3학년 때 오타니가 1학년. 두 선수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출신 야구 선수들이 유독 많아가지고 지금 프로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약 30명 가까이 된다고요. 굉장한데요? 이렇게 보면 이 동네 굉장히 야구 잘하는 동네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야구 불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엔이 108년 해왔었죠. 108년 중에서 각 지역별로 이제 우승한 횟수를 쭉 이렇게 랭킹을 매긴 건데, 그 일본 고교 야구 대회를 이제 갑자원 고시엔이라고 하는 고시엔 건데, 대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H1, H2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만화의 이제 무대가 됐던 데잖아요. 저는 주로 그런 걸로 고시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108년 동안 하는 동안에 가장 우승을 많이 한 동네는 오사카 고등학교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14회를 해가지고요. 간서지방이. 또 이렇게 약간 간사이 지방 사람 이러면은 좀 건장해서 운동선수가 많은 동네 이런 것도, 일본의 실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들 보면 또 유독 간사이 지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2위가 카나가와현, 여기가 유일하게 좀 수도권인데요. 그리고 아이치현, 나고야 있고 한 그 아이치현도 이제 8회 정도 우승을, 영해 지역들 보시면요, 야마가타현, 이와테현, 오타니가 있는 이와테현은 아직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대선수도 고시엔에서 우승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동북지방인데 동북지방이 우승 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동북지방 이러면 야구는 안 되는 동네,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보시면 이 대선수들이 아주 최근의 선수들이잖아요. 이 동북지방 고등학교가 우승을 한 게 107년 만인 2022년대에서야 유경고등학교, 센다 이쿠에 고등학교라는 데가 107년 만에 동북지방 출신 고등학교로는 처음 우승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 속보, 뭐 호해 막 이런 게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센다 이쿠에 고등학교 감독의 우승 소감이, 저희 지역 주민 여러분이 아니고 동북지역 여러분, 저희가 100년에 걸쳐서 드디어 저에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라고 거의 할 한이 정도로. 풀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원래는 그 중에서 동북지방 중에서도요, 이 방금 그 오타니나 기쿠치 아니면 사사키 로키 선수를 배출한 이와테현이라는 데는 그 동북지방 중에서도 제일 외진 곳이라고 해도 뭐 일본 사람들 대부분 납득을 할 정도로, 왜냐면 이게 인구도 그렇고 소득이나 이런 게 다 최하위권에 있는 조금 낙후된 동네입니다. 이와테 야구 팬들 하면 이제 고시엔 이러면 이제 기가 팍 죽고 시작하는, 뭐 지금도 여전히 우승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세계 야구를 주름잡는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선수, 기쿠치 선수, 그리고 뭐 사사키 로키를 배출한 동네. 약간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의 텍사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텍사스가 왜 또 전통적으로 강속구 투수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잖아요. 초강속구 투수들이 공격기 다 텍사스 출신이라서 강속구 투수는 텍사스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일본에서도 이제 강속구 투수는 이와테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오타니도 있고 뭐 사사키 로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진짜 이제 야구 변방이었는데 덕후가 갑자기 요즘에는 굉장히 일본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약간 큰 소리를 이제 어깨에 힘을 딱 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고전이? 갑자기 그냥 도렌빈처럼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오타니도 있고 기쿠치도 있고 사사키도 있고요.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적 출신들도 많고요. 최근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경제학에 숨어 있습니다. 야구의 경제학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지방 고등학교의 고시엔 대회 우승 분투기를 이제 그린 건데요.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승은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결승까지 가본 적이 몇 번인가 했는데 1915년부터 1회 대회부터 2018년까지 몇 년인가 103년 동안 동북지방 고등학교가 결승을 밟아본 것조차 9번밖에 안 됩니다. 물론 9번 올라가서 당연히 다 졌으니까 이때까지 우승이 없을 테고요. 1회 1915년 야구를 일본에서도 막 받아들여서 한창 하던 때니까 뭐 지역별 격차라는 게 뭐 그닥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쭉 해서 50년 넘게 동북지방 고등학교 고시엔 결승을 못 밟아보다가 보시면 그 다음 번 올라가는 게 51회, 53회, 1969년, 1971년인데요. 이때가 뭔가요? 일본이 고도 경제, 야구 뭐 장비도 좀 이제 그래도 제대로 된 장비도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형편이 된 시기겠죠? 결승까지는 갔다가 패하는 바람에 이제 우승을 못했고요. 또 한참 암흑기가 있잖아요. 89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2003년, 2011년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야 갑자기 2003, 2011, 2012, 2015, 2018년, 2021년 그리고 드디어 2022년까지 우승. 갑자기 동북지역 고등학교들이 결승에 자주 진출을 하게 되는 이게 좀 조짐이 보이고는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똑같은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왜 동북지역의 고등학교들은 그렇게 계속 약체였을까요? 상당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라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야구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장비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사실은 지역 고등학교 그 야구 장비들을 그 지역 연고 프로야구 팀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곤 하잖아요. 동북지방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기 지역을 연고를 하는 프로야구 팀이 없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라쿠텐이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생긴 팀이죠. 상대 제일 최근에 생긴 팀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지원도 아무래도 뭐 빈약했을 테고요. 게다가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는 그런 좀 약간 장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지방 뭐가 있을까요? 기후입니다. 기후. 눈이 많고 겨울이 긴 지역이잖아요. 조금 과장 붙이면 1년의 절반이 겨울이라고들 하거든요. 아오모리 현의 주도인 아오모리 시는 전 세계에서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가운데 연간 강설량이 압도적으로 1위. 눈이 정말 많은 지역이거든요. 뭐 실내에서밖에 훈련을 할 수 야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밖에서 뛰는 스포츠인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참아하더라도 눈이 내내 쌓여 있는데 눈 맨날 치워가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데서 연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죠. 기후, 특히 이런 눈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도호쿠가 그러면 거기에 경제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 지역들이 다 실내 경기장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더라도 실내에서 타격 연습이든 이런 걸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동북지방에서도 특히나 고등학교, 중학교 하나하나까지도 다 실내 체육관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결승에도 많이 진출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우승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실내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얘기를 든 게 또 우리가 일본 야구 하면 그 돔구장이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미국 야구보다도 더 많은 돔구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눈 많이 오고 태풍 오고 여름에 게다가 굉장히 덥고 이런 나라들은 확실히 이제 돔구장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수요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요. 일본에 12개의 그 프로야구단이 있는데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에서 이제 6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이제 절반이 6개 구단이 돔구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이제 연고로 하는 일본의 제일 인기 팀인 거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어찌 보면 최강팀 하면 아마 이 팀을 꼽을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 호크스라는 후쿠오카를 연고로 하는 LA에서 뛰고 있는 야마모토 선수의 원래 이제 일본 팀이었던 오릭스 버팔로스. 여기도 이제 오사카의 교세로 예전에 그 이치로 선수가 뛰었던 곳이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선동열 선수 뛰었던 주니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동구장이지만 동구장 아니요라고 약간 자기 비하 비슷하게 하는 지역인데요. 그 사이타마를 연고로 하는 세이브 라이온스도 동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혼엔 파이터스 일본의 홋카이도를 연고로 하는 여기는 에스콤필드 홋카이도라는 구장을 이제 새로 지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동구장이고요. 이렇게 6개가 동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구장을 지을 계획이 좀 있지 않나요? 보면 신세계 그룹에서 SSG 거기에 이제 전용 그 동구장 짓겠다라고 하다가 이게 또 그러려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체육 시설을 소유하는 게 규제가 있어가지고 안 돼서 그때 마침 이제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그 조명을 받았었죠. 결국 그 문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구장을 다 시에서 소유를 해서 구단에 임대를 하는 식이라면
뭐냐면은 일본 구장 같은 경우는 도쿄를 연고로 하는 야쿠르트 스왈로스라는 팀인데요. 네. 이 팀만 진구 구장이라고 해서 진구 가이안 구장이라고 해서 이쪽에 제일 오래된 이제 구장인데요. 네. 여기는 독특하게 그 일본 신사가 여기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이 팀 빼고는 11개 팀이 전부 다 자기네 구장을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냥 야구만 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돔구장 같은 경우에 음향시설 잘 갖춰놓으면 콘서트장으로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 일본에선 진짜 흥행이 보증된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도쿄돔은 이제 가보시면은 이게 야구장은 그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그 안에 유원지, 테마파크, 제 기억에 수족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호텔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특히나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산 가치만 해도 2천억 엔, 우리 돈은 한 2조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일본의 프로야구단들은 나름 다 이게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니온엔 파이터스라는 홋카이도 팀의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라는 이제 그 경기장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이제 니온엔 파이터스도 삿포로에 이제 자기네 홈구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랑 일본 국가대표팀이랑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돔구장인데 전날은 축구장이었던 게 다음날은 야구장이 돔구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야구장 두 개를 지어놓고 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말하고 했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삿포로 시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니온엔 파이터스 구단한테 매년 임대료를 엄청 세게 물리는 겁니다. 200억, 300억씩 물리니까 이 니온의 파이터스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거 안 쓰고 우리가 그냥 지어버릴래 라고 한 게 에스콘필드 홋카이도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배드타운이었는데요. 기타 히로시마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타 히로시마시는 기타가 북이라는 뜻이잖아요. 북 히로시마시인데 히로시마에서 집단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홋카이도에서 터닫고 살던 동네라서 그 이주민들의 고향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름으로. 히로시마랑 연관이 있는 거죠. 요 지역에다가 구장을 지어버린다. 조감도를 딱 봤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진짜 야구장을 지을 수 있어? 라고 싶었는데 다 지은 걸 보니까 진짜 똑같이 지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센세이셔널 했고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노천탕을 즐기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구장. 이건 야구장이 아니라 거의 가족 테마파크 컨셉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야구장이 그냥 와서 경기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내 공원처럼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고 그러다가 야구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기존의 일본 야구장 아니면 야구 경제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기타 히로시마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그냥 삿포로의 배드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구장이 짓고 나서 그해 일본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1, 2등이 있었는데요. 1등이 어디냐면 구마모토현의 키쿠요초라는 동네. 거기는 왜일까요? TSMC가 들어와서 2등이 기타 히로시마시였습니다. 왜냐면 에스콘필드 홋카이도가 들어와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지역 집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삿포로시에서 오던 왜냐면 지역에 엄청 좋은 공원 겸 쇼핑몰 겸 테마파크가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야구의 그냥 경제 효과가 야구의 경제 효과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니온엔 파이터스라는 팀 그리고 그 팀이 에라 차라리 내가 짓겠다 해서 지은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라는 이 야구장. 일본의 프로야구랑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이제 경제 유발 효과를 좀 비교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프로야구가 일본 그러니까 전국에 미치는 경제 효과 이런 것보다는 개별 구단별 이렇게 그 경제 유발 효과를 조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기팀 한신 타이거스라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오사카에서 코치현을 오가는 기차를 통째로 지금 다 한신 타이거스 칠을 해가지고 뭐 다닌다거나 뭐 가끔 일본 TV에 나오는 게 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뭐 차를 전부 한신 타이거스 마크로 도배를 하고 다니시는 분, 액세서리가 전부 한신 타이거스, 호랑이 인분 뭐. 문제는 이 팀이 되게 항상 좀 만년약체의 이미지가 강한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2023년에 18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라는 데서 이 한신 타이거스 우승의 경제 유발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신 타이거스는 개인 프로야구팀 하나 우승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1,607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기더라. 어떤 걸로 하느냐 했더니 티켓 수입 이런 건 진짜 일부고요. 굿즈 판매라든지 시청권이라든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뭐 몰려든 뭐 관객들이 와서 이제 쓰고 가는 돈 이런 걸 다 합치니까는 그 정도가 되더라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요코하마를 연고지로 하죠. DNA 베이스타스라는 팀인데 이 팀은 또 26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작긴 했는데요. 이 하마긴 종합연구소라는 데서 분석을 했더니 한 517억 엔, 한 5천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기더라.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의 경제 효과.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경제 효과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는 이건 단순하게 우승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가를 상승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구장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 히로시마 시는 연간 500억 엔, 우리 돈 한 5천억 원, 홋카이도 전체로는 1,000억 엔, 우리 돈 한 1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기더라. 왜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콘필드라는 이 경기장 하나가 생김으로써 일본 전역에서 또 그 경기장을 야구 때문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삿포로 여행을 가면은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몰려갑니다. 인구가 그리고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타 히로시마 시의 세수도 연간 100억에서 150억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좀 이제는 없을 효과일 것 같은데요. 고시엔
불과 고교 야구 대회인데 고시엔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고시엔 100주년이었는데요. 이때 그 간사이 대학이 조사를 했는데 433억 엔.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데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의 각 지역에서 1등한 고등학교가 전부 고시엔 지역으로 모이잖아요. 그 지역의 응원단부터 그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 뭐 외식비, 이게 단순하게 고시엔 구장에 있는 니시노미야시뿐만이 아니고 효고현, 더 나아가는 긴키지방, 우리 지금 이제 간사이 지방 전체에도 이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 우리나라는 뭐 어떤가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저기 KBO에서 2023년에 전체 경제 효과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2조 5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관중 입장 수입, 중계권료, 뭐 광고, 마케팅, 굿즈 판매, 야구장 주변 상권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건데요. 한신 타이거스 우승 효과가 한 1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확실히 이제 일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비교가 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근데 고용 유발 효과가 19,000명 정도니까 꽤 작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우승 효과에 관해서는 그 시사저널 이제 언론사에서 한번 2023년 LG 트윈스 우승했을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단했죠. 그건 한 6천억 원 정도. DNA 베이스타스 우승했을 때가 5천억 원이니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한국하고 일본의 프로야구 연봉, 선수의 연봉도 좀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선수들 다 일본 가서 했었었고 연봉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지금 보면 올 시즌입니다. 2025 시즌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평균 연봉이 4,905만 엔,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1억 6,071만 원. 지금 일본에서 개인 연봉 순위 1위가 저희 야쿠르트 스와로스의 무라카미 무네타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홈런 56개, 일본인 선수 최고 기록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 선수가 6억 엔 받거든요. 60억 원. 근데 우리나라 연봉 랭킹 1위가 김광현 선수, SSC의 김광현 선수인데 김광현 선수 연봉이 30억 원. 평균 연봉은 한 3배 차 납니다만은 그래도 최고 연봉도 한 2배 차? 우리 2위도 고영표 선수, KT의 한화 유현진 선수, 그리고 삼성의 구자욱 선수, 이런 선수 20억 원 정도 받는 거 보면 탑 레벨 선수들의 연봉은 좀 점점 올라가서 일본하고 그래도 격차를 꽤 맞춰가고 있지 않나. 항상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고교 야구팀은 4,000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00개도 안 되는. 우리 점점 한일 야구 격차 막 벌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는 선수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씹어먹는 그런 선수가 많이 나오기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야구 점점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일본 경제 문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